반갑습니다. SNS 작가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한 청년의 강연을 위해서 이렇게 다 어르신들께서 일찍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지금 가장 최근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 소개하고서 강연 주제인 반면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이제 SNS 작가인데 올해부터 이제 강사로 이제 정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취미랑 특기는 되게 평범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경력 부분에 보면은 이제 국내 SNS 1호 작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이렇게 SNS에 글 올린 그런 SNS 작가가 아니라 이제 시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시대를 온라인 SNS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더 사람을 만나서 실제 책으로 엮은 작가 1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작가분들과 다른 점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접 겪고 제 주변 분들을 주인공으로 했던 그런 부분을 책으로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경원 소장님이나 이제 계시는 분들께서도 대전 북포럼 당시에 제가 약속을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북포럼에 출연하고서 그때 내용들 사진과 글을 기념으로 다음 책에 꼭 넣겠습니다 라고. 그러고서 2015년 6월 26일 날 세안이라는 책에 직접 그 약속을 지켰고요. 그리고 또 비하인드는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책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얘기를 드릴 거고, 책 병자가 이슈가 되고 대전 북포럼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을 바로 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소통 영웅이라는 부분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보다 이제 밥을 먹든 식사를 하든 전부 스마트폰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단체가 이제 사람들과 개개인 간에 이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의미를 만들고자 이제 청와대에서 만든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저를 병자라는 책을 보고서 관심을 가져줘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새한 책이 나오고서 이제 서울시장님과 인연이 됐고, 이제 SNS 작가 1호라는 직업을 이제 창직이라는 게 이제 직업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요즘 청년 실업이나 일자리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창업 부분으로 심사위원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AICR 코리아 챕터 부산 VP 에디션이라는 게 한글로 표현하면은 국제 이미지 협회 챕터 부산 편집 이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해외에 있는 이미지 국제 최고의 단체에서 인정을 해줘서 이제 책 저자로서의 경험도 있고 디자인적인 책이 이쁘다는 이유로 ARCI 매거진과 해외 활동을 부탁을 드려서 이 부분에 이제 이사가 됐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재능 쉐어링, 재능 기부라는 게 보통 뭔가를 이제 제가 아무 그거 없이 재능 기부하는 건데, 재능 쉐어링이라는 의미는 기부랑 다른 점이 제가 재능을 기부를 하면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한테 기부를 한다는, 서로 물물교환, 쉐어라는 의미로서 이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리스펙트라는 단체를 창립하게 됐고, 제가 거기서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책 세안과 그리고 병자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장상 그리고 SNS 작가 부분이라는 부분으로 국가에서 인정받는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 뒤에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부터 저에 대한 소개 마치고서 반면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교사라는 뜻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드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적인 부분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중국의 뭐 마오쩌둥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나오는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 병자를 내고서 실은 세안의 스토리가 책 병자 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힘들었던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했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다음 시리즈가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그 첫 책을 활동하면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이제 내용으로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적인 걸 얘기를 드리고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전 북포럼 당시에 이제 책 병자라는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가 됐는데 그 부분에 이제 인지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또 젊은 작가로서의 그런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힘들어했던 적도 있고 어려워했던 적도 있고 지금도 알바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 청년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진짜 있는 그대로 저의 꿈은 작가라는 게 꼭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타 강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뭐 모든 직장들이 보면 무조건 최고가 있지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잘 된 사람도 아니고 안 된 사람도 아닌 중간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제가 반면교사를 여기 이제 이야기 드린 이유는 제가 책을 내고서 잘 된 게 아니라 또 책 낸 다음날에 실은 병자책 대전 북포럼에서 얘기할 당시에 세월호가 터졌었습니다. 책 낸 다음날.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분들께서는 자녀가 나왔어요. 아, 이제 막 설렌다, 기쁘다, 막 이런 상황인데 저한테 있어서는. 근데 갑자기 다음날에 아기를 세상에 공개를 못하는. 아, 나 진짜 너무 막 어떻게 해가지고 생긴 건데 막 기대 부풀어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갑자기 TV 보는데 배가 깔았더라고요. 보고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가족들한테 물었죠. 이거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맞냐고 이거. 그래서 다른 작가분들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작가분들은 책 내고 막 홍보도 하고 뭐 방송 활동도 하고 뭐 사람들한테 책 소개됐는데 사람들이 책이든 뭐든 다른 거보다 그 세월호 하나에 다 시선이 가다 보니까 이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바나 이런 제 진정성으로 준비한 첫 처녀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3달 동안 혼자 기도만 했죠. 제발 아이들이 구해지기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서 얘기 드리지만 반면교사라는 말을 이제 제가 더 선호한 게 운보다 불운이 많았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첫 책 냈을 때는 다음날 세월호가 터졌지만 두 번째 이 세안 책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스개로 이창민 작가가 책을 내면 재앙이 생긴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세 번째 책은 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올해 내진 않을 거고요. 내년에 준비하려고. 이게 1년마다 되니까 진짜 재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대전 북포럼 할 당시에 이 말이 씨가 된다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서 톡할 때 이제 패널이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스개로. 그때 이제 세월호 터졌는데 설마 두 번째 터지겠냐 뭔가가. 두 번째는 그렇지 않겠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혀 다른 천재지변이 생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에게 똑같은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실은 제가 출판 기념회를 첫 책에는 부산시장님 비롯해서 이제 국제영화제 하는 영화의 전당이라는 아주 큰 야외 무대에서 MC하며 문화하시는 분들 하며 참여하시는 분 500명 이상이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때문에 그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다 캔슬되고 죄송하다고 인사하러 다녔습니다. 6개월 동안. 네, 일일이. 그걸 또 문자로 됐다 하면 너무 또 실례인 것 같아서. 근데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그 도움을 주셨던 부분이어서 그 서울시청에서 그것도 아주 큰 구청사를 그대로 신청사에 표현했던 태평홀이라는 곳에서 그 여야가 합쳐진 모습으로 윤상현 의원님과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책에 나오셨던 뭐 여성 경제인 회장님부터 뭐 다양한 분들의 축사를 비롯해서 문화인 공연하는 모습을 SNS 문화 콘서트라고 해서 인원을 500명에서 1000명을 모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세월호나 메르스가 최소 6개월 이상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된 부분 얘기 드리고, 솔직히 이 반면교사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너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가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한 그런 케이스인데 극복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 드리면서 제 반면교사라는 의미는 딱 정해져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의 반면교사는 어땠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왕따 당했을 때 당시에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대단하신 직업을 있죠.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되게 막 부러워하고 좋아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위에 이제 때가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집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대단한 게 없는 재산에 공부하셔가지고 자수성가로 네, 일어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오해받았던 건 이겁니다. 네, 뭐 친구들 보면 뭐 친해지면 빵도 사줄 수도 있고 우유도 사줄 수도 있고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친구들 보면은 막 졸래졸래 따라가서 막 얻어먹기만 하고 막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 또 회비를 냈습니다. 지금은 그게 면제가 돼 있는데 교과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지금 말하는 카드 돌려막기가 아니라 교과서 돌려막기로 애들한테 막 빌려보면서 막 그랬던 제가 이제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실까. 아버지는 되게 좋은 직업인데 왜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런 지원을 안 해주시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저희 형한테는 특히 제가 이제 가족관계에 형이 있습니다. 형한테는 굉장히 그 없는 돈에 모든 공부를 다 해줬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열악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남 차남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지금에는 이해를 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뒤에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집이 없으시다 보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계속 저금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지내니까 그 주인들한테 막 핍박받고 이런 그게 저는 어리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꼭 갖고 싶어서 지금 당장 학교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내 자녀가, 내 와이프가 집에서 좀 안정적으로 빚 없이 지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냈던 사실을 알게 되고서 그 부분을 이제 이해는 했는데 아무튼 저는 왕따 당할 때 왕따 당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친구와 안 당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자녀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얘기 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왕따 당한 사람한테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보다 더 뛰어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반에서 공부 못했고요.
진짜 애들이 막 지금 소위 말하는 막 빵 셔틀부터 시작해서 뭐 애들한테 맞고 지냈던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은 친구들이 뭐 그냥 다달이 월급쟁이나 지금 제 나이 때 막 술 먹고 클럽 가고 막 노는 상황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작가라는 길을 걷고 있고 사회에 다양한 분들이 저를 인정을 해주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를 찾아줘야 되는 게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걸 못하셨어요.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그런 뭐 돈적인 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병자 때 이제 학교 강연을 했었을 때 한 친구의 왕따를 없앴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그 친구가 돈이 많고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잘하는 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당장 그리는 게 어설플 수 있는데 네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애들 그림을 계속 그려줘라. 계속 1년 내내 진짜 1년 내내 그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막 그림 그리니까 뭐 이거 뭐냐고 그림이 나랑 비슷하지도 않으면서 막 그렸냐고 막 종이 막 버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연습하면 실력이 쌓이잖아요. 자기도 연구를 계속 한 거죠. 그런데 한 1년 정도 되니까 거의 프로급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얘가. 그게 자기 반에서는 왕따인데 반이 1년마다 옮겨지잖아요. 딱 1년 돼서 옮겨지니까 그 그림 보고 놀래가지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친구 그림 되게 잘 그린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걸 가지고 있어 왕따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왕따 당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보다 뭔가 안 돼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보여주지 못했을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뭐 독후감 맨날 떨어지고 일기도 못 썼던 친구가 20년 뒤에 작가가 될 거란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네, 그런 거 보면 사람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나 그 사람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림 그렸던 친구가 다른 학교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걔가 유명인이 된 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제일 비싼 게 빵입니다. 네. 빵 주고 우유 주고 뭐 먹고 싶냐고 아이스크림 주고 선생님 또 그림 그려주면 선생님이 또 잘 그린다고 용돈 주고 완전 바뀐 거죠. 그 자신감 붙어서 그 친구는 미술 쪽으로 예체능 고등학교 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왕따 당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뭐 지금 여기 강연 들으시는 분들이 왕따가 아니라 자녀나 그 주변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몰라요. 한 예로 제가 명언은 아니지만 제가 겪은 일,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아픔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아픔을 이해 못하는데 너 왜 왕따 당해? 그러면 그 친구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로 따지면 너 왜 이거밖에 못해? 그 직장 상사한테 듣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왜 너 이렇게밖에 못해? 왜 못해? 같답니다. 그 친구는 그게 최선인데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솔직히. 왕따 당하는 게 억울한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애든 어른이든 사회성이 너무 발달되고 사회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가 생기는 거나 직장에서 상사나 뭐 이런 직원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 그게 꼭 돈이 아니라 능력이든 뭐 취미든 뭐 다른 뭔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겁니다. 저는 왕따 당하면 하는 얘기가 오히려 잘 된 거다라고 얘기 드려요.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게 아마 어른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네.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저도 SNS 작가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4,000명 만났고요. 사람들 만나면서 꼭 좋은 사람만 만나진 않았어요. 18명이 한 예로 사기꾼, 뭐 다단계, 뭐 금융, 보험, 뭐 보험도 금융도 좋은 사람이면 다행이에요. 어떻게든 뭔가를 저한테서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많아요. 뭐 저는 말씀드린 게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른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저보다 애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왕따인 친구들이나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합니다. 반면교사라고. 왜냐하면 무조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소장님한테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살면서 행복이 많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은 살면서 많이 행복하셨어요? 네. 정말 행복하셨어요?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행복하셨어요? 아니죠. 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도 다르거니와 인생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요. 잘 된 사람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고요. 단지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서고 있고, 저도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박신양 씨가 스타 강연쇼라는 부분에 나왔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쇼킹을 받았었어요. 러시아 유학 갔을 때 이야기 일부분인데 그분께서 그 얘기한 시집에 나온 이야기 첫 마디가 제일 충격적인 게 사람이 왜 꼭 행복하다고만 생각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충격받았었어요. 사람마다 행복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만족하면 행복한 건데 주변을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뭔가를 음해하고 컴피티션, 경쟁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드러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라 말은 행복하다 하는데 부부도 보면 뭐 주말 부부도 있고 뭐 쇼윈도 부부도 있고 뭐 다릅니다. 이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 보면서 이 반면교사라는 의미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자기 자신의 아픔과 단점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아니고서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책에 보시면 잠시만 책 봐야 될까요? 책에 보면은 제가 이제 얘기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파트 2의 나락이라는 부분이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누가 자기 자신을 팝아트로 악마로 그리면서까지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얼굴은 또 웃고 있습니다. 보면 왜? 웃으면서 극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트 2 이제 즐거워라는 부분에 보면은 옆에 맹자님의 글씨가 한문과 한글로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리면서 반면교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천장강 데이머시이냐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필선 고기심지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녹이근골 아기체부 공핍귀신 힘줄과 뼈를 지치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고 궁핍하게 만들어 행불난기 소위 그가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소위 동시민성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하고 당금질하여
증익 기소불능, 일찍이 할 수 없었던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토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의 참 의미는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행복, 희노애락이라는 부분이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극복 못할 거는 없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업도 돈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거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분이 뭐 몇천억을 가지고 있고 제가 몇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몇천억 가진 분이 너 몇만 원 가진 너를 위해서 내가 투자할게 하면 그것도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좋아했냐면 제 SNS 친구인 누나가 이 글을 올려준 겁니다. SNS에. 저는 SNS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안이라는 책을 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반면교사를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세안이라는 책의 의미가 여기 책을 펼치시면 이렇게 펼치면 그림이 됩니다. 네. 이 앞부분의 그림은 나 자신을 씻음으로써, 뒷부분의 의미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대전 북포럼 이후에 2달 뒤에 아울렛에서 폴로 랄프로렌이라는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옷 폴딩이라고 하죠. 옷 개는 알바였는데 옷을 개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난 겁니다. 주변에 알바생들이 그래요. 창민 오빠, 창민아 울고 있어 라고 하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멘탈은 그래도 강했거든요. 나는. 왜냐면 SNS 사람들 만나면서 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왜 울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화장실을 갔는데 거울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니까 저도 그 왜 주저앉았는지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 자존심도 상했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면은 갑자기 막 슬퍼서 우는 게 진짜 슬픔이 아니라 제가 참된 슬픔은 그거죠.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건데 원하지 않는데도 하고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 저는 울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은 진짜 강하게 먹고 있는데 몸이 힘드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거울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죠. 근데 화장실이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닐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부축해주고 막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게 더. 그러니까 그게 좋게 보면 관심인데 사람들이 내가 왜 우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얘 뭔가 이상하다 이런 눈빛으로 저한테 일으켜 세우고 젊은 청년이 왜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부터 시작해서 왕따인 애들이나 진짜 슬픔을 느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개개인만 내가 이런 이유로 울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우는 이유로 달래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울면 남편이 그 아내가 우는 이유를 체크를 해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픈 상황이면 몸 아프면 또 관리 좀 하지 이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이 사람이. 집에서 맨날 쉬면서 왜 이래 아파하는 걸까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 이게. 부부 끓죠 진짜. 그 상황인 거예요 제가. 네. 그게 한두 명에 대한 아픔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지금까지 28년을 살아오면서 쌓여왔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주저앉고 있었고 그게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근데 저한테 희망을 준 이야기가 바로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외우기 어렵거든요. 제가 이거 다 못 외우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상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한 누나가 올려준 글인데, 그냥 올려준 글인데, 저한테 힘내라고 톡 보낸 글인데, 카톡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너무 고마워서, 솔직히 병자책이 잘 되진 않았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일어섰더니 세상을 보는 안경 세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 아 그래 얼굴 씻고 정신 차리자 해서 씻었는데 그 물이 운 좋게도 따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피그 말년 효과라고 내 마음도 제발 씻겨라 진짜 했는데 뭔가 막 속에서 막 뭔가 내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뭔가 시원하고 상쾌한 그런 느낌. 뭔가 머릿속이 우울하고 막 뭔가 막 흘릴 것 같고 막 이런 슬픈 상황에서 뭔가 상쾌해지고 그 음료로 따지면 소래는 먹은 그런 느낌. 이거 왜 이렇게 상쾌할까? 그래서 밖에 나갔죠. 아울렛이니까 환경 좋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맨날 보면 질립니다. 그게 한 예로 중국집 일하는 친구 보고 야 짜장면 먹을래? 그럼 욕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아울렛에서 일했으니까 밖에 배경 봐도 사람들 봐도 그냥 제 알바하는 환경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날만큼은 환경도 이뻐 보이고 지나가는 할머니도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도 어라? 단 신데렐라처럼 단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 하루 순간이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세안이라는 의미가 얼굴 씻는 세안도 있지만 앞부분에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는 줄임말입니다. 훈시라는 줄임말. 세안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안이라는 책이 된 거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메르스가 터졌고 결과론적으로 쉽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마음속에 앞전에 병자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반면교사의 저 이창민에 대한 반면교사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본다. 나쁜 일을 좋은 쪽으로. 저는 얘기 드립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을 거라고. 근데 나쁜 것을 좋게 만든 분들이 다들 성공하셨어요. 보면 제가 상위 3,600억 가진 분들 시작해서 진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기득권들부터 다 만나본 결론적인 첫 번째 제가 생각한 반면교사의 첫 의미는 반대로 생각해 본다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나쁜 게 생기지가 아니고 왜 내 주변에만 이런 게 생기지가 아니고 좋은 쪽으로 감사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내가 있는 건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덕분이고 내 가족이 있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 덕분이고 저희가 세상이 앞만 보고 쫓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무 발전되는 걸 쫓으니까 저희 자신에 대한 여유나 돌아봄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각박하니까 서로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는 상황에서 또 상대방한테 지긴 싫고 그래서 이렇게 쳐내는 겁니다. 단두대처럼. 요즘 유행하는 썰전에 나오는 단두대처럼. 시켜주는 게 원래 참된 힘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힘의 원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류는 사람을 단두대처럼 자르는 힘입니다. 사람을 제거하는 힘. 이류는 이거보다 조금 낮게 직접 자르진 않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르는 겁니다. 인류는 그 상대방을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위는 그냥 해탈하는 겁니다.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인류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지키는 힘의 의미가 핵심은 반대로 생각해 본다입니다. 저희는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가장 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완벽하다. 내가 생각하는 게 곧 정답이다. 정답은 없거든요, 세상에.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음에도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어른이고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입니다. 그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분에 주변 분들한테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강연 들으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을 반대로 생각하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하면 자기 그릇대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저번에 제가 다른 강연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어떤 분은 물이 반이나 있네랑 반밖에 없네에 대한 생각도 다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와 오늘 비 오는데 춥겠다 감기 걸리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반대로 비 오니까 사람들한테 또 가뭄이 있거나 어려운 농부들한테는 되게 좋은 비가 됐고 또 사람들한테 또 이런 날도 행복한 날이 될 거야 하는 사람 운명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대로 생각해본다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이 책 병자와 세연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게 행동력이라는 겁니다. 책의 일반 지식을 전하는 의미가 아니라 행동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좋은 강연을 들어도 내가 받아들일 그릇이나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3일 만에 까먹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다시 안 봐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강하고 의로운 마음, 자기가 먼저 원하고 진짜 이걸 통해서 뭔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상태에서 들으시라고. 그래야지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액션,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 이 책의 특징은 제가 직접 일일이 사람 만나면서 찍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4,000명을 만나기 위해서 알바해서 그 사람 커피값, 밥값, 제 이동하는 교통비 제가 저금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찾아다녔던 진짜 있는 그대로의 리얼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 작가가 아니라 진짜 저한테 있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올리원. 제가 죽어서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진짜 이거다 남기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심한 게 책을 남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생각해 본다가 책 병자에 제가 이제 대전 북포럼에도 이제 아마 소개를 하셨을 거예요. 왜 이창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다. 세상에 누가 자기가 왕따당하고 자기가 대학교 중퇴하고 아버지한테 강기증하고 교통사고 나고 사람들한테 차인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단점을 드러내면서까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 다 자기 잘나고 돈 많고 대단한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나 이런 거 문제입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과 병자 세안을 통해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실패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래요. 40살까지 계속 낙방하고 떨어지고 막 좌절하고 가족들 처형당하고 근데 진짜 시대에서 필요할 때는 3군 통제사 되고 장군으로서의 아주 멋진 모습을 남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으로 내 젊을 때 비록 이렇지만 나중에 진짜 노력해서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사람은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나 운이 딱 맞을 때 그 열심히 한 노력들이 포텐이 터진다고 하죠.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으로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이 반대로 생각해 본다의 결론은
내가 생각한 대로만 가면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근데 저를 사람들이 어른들이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저 청년이 SNS로만 그냥 연락했으면 끝났습니다. 아무 인연도 안 돼요. 근데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타인들한테 좋은 의미로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또 책으로 내고 또 이 책은 또 특징이 영상도 나옵니다. 책에서 중국, 일본, 미국에서 자기가 나왔던 책의 영상과 책이 나온다더라. 어른들은 사기꾼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책이 어떻게 영상이 나오냐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하는 건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책 완성되기 3주 전에 IT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증강현 씨 같이 SNS 작가니까 책에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책 영상이 나오니까 다른 분들 뭐 가수 박상철 박구일 씨도 그렇고 뭐 윤상현 님도 그렇고 뭐 다양하신 분들이 영상을 찍어주시더라고요. 본인 시간을 내가면서까지. 그 바쁜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았고요. 다 자기 시간 내서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좋게 생각하니까 전화위복이라는 게 생깁니다. 복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거를 그대로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계속 주저하게 되고 나쁜 것을 좋게 생각하면 그 나쁜 게 좋은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부분으로 면전에 생각해본다. 면전에 생각해본다. 다양한 모습과 의미를. 이거는 내 자신만의 면이 아니라 상대방 타인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있고 앞에 계신 분 있고 옆에 계신 분 있고 뒤에 계신 분 있고 대각선에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가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로 뭉쳐질 수 있었던 이유는 파워나비 독서 포럼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독서라는 의미. 독서를 어떤 사람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부족한데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취미를 가지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만 다 이유가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인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단체라는 게 있고 모임이라는 게 생기고 국가가 있는 거고 조직이 있고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리스펙트라는 단체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각 분야의 전문가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리더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따르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대로 가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면전에 생각해본다라는 의미 이게 다양한 모습과 의미를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모습대로만 세상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진짜. 나 병가책 내고 세안책 일반책과 다르니까 잘 될 거야. 잘 안 됐습니다. 나 이제 이거 프로젝트 준비했으니까 성공할 거야 하는 창업가들 95%가 다 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창업이나 다른 꿈을 가지고 계속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5%의 성공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면전을 생각해본다는 성공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실패를 했을까. 근데 단지 사람들은 성공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 승자에 대한 기록만 나와 있지 패자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졌을까? 이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 그것만 돌아봐도 성공합니다. CEO분들이나 저한테 항상 조언해주는 게 너 단점 고치면 성공한다고.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게 단점 노트입니다. 단점 노트. 내가 단점이 있으면 그대로 단점을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쳐야 될 점을 쓰는 겁니다. 장점으로. 이렇게 하면 나 이게 고쳐질 거야. 예를 들면 제가 다 잠을 늦잠 잔다. 그러면 제가 노트에다 적는 겁니다. 잠을 앞으로는 일찍 일어난다. 저처럼 지금 이런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감사하고 대단한 게 서울에
CEO들 아침 6시에 가서 밥 먹으면서 강연 듣습니다. 네. 거기에도 강연도 해보고 했지만 진짜 이렇게 파워나비 독서 포럼처럼 성실한 모임 오랜만에 보고요. 아무튼 이런 면전에 생각해본다는 꼭 뭔가 내 자신만의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러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대로 생각해본다. 그대로 생각해본다. 따라 하시면 더 기억이 좋으실 거예요. 한 번 더. 교대로 생각해본다. 그대로 생각해본다. 나쁜 부분보다 좋은 가르침을. 부분보다 좋은 가르침을. 저는 교대로 생각해본다가 좋은 부분하고 나쁜 부분을 여러 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부분만 생각하면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좌절. 근데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생각하면 아 내가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게 됩니다. 한 예로 제가 최근에 제일 실수하고 실례했던 게 아주 유명한 중소기업의 회장님한테 제가 술주정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날 모임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수가 된 겁니다. 엄청난 큰 실수. 주변 분들한테 질타 많이 받았고요.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날 진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다음날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해버린 건데. 전 딱 세 가지 빼곤 다 용서를 하는 편이거든요. 뭐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 세 가지 빼곤 다 용서하는데 깨달음이 사람마다 용서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용서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다른 뭐 어르신분들은 뭐 어린애가 얼마나 그 술을 먹고 모르면 이렇게 할까?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애가 벌써부터 이래가지고 안 되겠대.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교대로 생각해본다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의 교훈은 앞으로 어른들 앞에서는 절대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 절제량을 알면서도 이 치기가 사람마다 날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런 그 어른분들께 절대 나의 이런 단점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좋은 가르침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저 어른한테 술주정 부렸습니다.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제 단점을 먼저 드러내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더 빠르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한테는. 저한테는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저도 좋은 가르침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자기가 가지거나 주변 분들이 나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아이고 너 왜 이걸 잘못했어가 아니고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속에서 너가 뭔가 깨닫고 다음부터 뭘 잘못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생각해본다. 배울 점과 발전할 수 있음을. 반면교사의 마지막 사라는 의미가 이게 훈시입니다. 반면교사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PPT가. 근데 사랑으로 생각해본다는 항상 삶에 찌들다 보니까 사랑보다 경쟁, 비난, 생존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생각만 합니다. 현대인들이 거의.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게 첫 번째가 여유, 두 번째가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가장 필요로 합니다. 자유. 돈 많이 가지신 분들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돈 밑에 알바나 직원들 해놓고 본인 사장들은 다 놀러 갑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친구. 내 친구를 소홀하게 됩니다. 생존을 쫓다 보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를 잊어버립니다. 주변을 챙기고 나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족하고도 트러블이나 싸움이 생기고 친구들하고도 싸움이 생기고 조금만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조금만 내가 양보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근데 그 양보 안 되고 힘든 거를 사랑으로 생각해 본답니다. 아, 상대방은 뭘 사랑하고 좋아할까? 왜 이 친구가 나한테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할까? 왜 세상이 어렵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청년 실업이 어렵다고 금수저 흑수저 얘기도 나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처럼 다른 청년들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배울 점과 발전할 수 있음을. 이게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비관하는 청년들 대부분은 그 비난하는 거에서 끝납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흑수저 금수저. 근데 흑수저 금수저가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위기를 기회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중간이 없잖아요. 대박, 완전 대박 날 수도 있고 쪽박 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쪽박 날 거면 대박이라도 돼보려고 해야 하는 게 낫지 않나. 제가 29, 이제 30입니다. 저도 내년에. 9이기도 결혼도 못하고 주변에서 평균 이하죠. 어떻게 보면. 대학교 나오고 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한 게 아니라 프리랜서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근데 오히려 제 나이 또래 때 애들보다 시간이 자유롭고 돈도 자유롭고 제 주변에 뭐 사회에서 말하는 인맥들도 많이 생기고 옛날에는 서울역에서 노숙도 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 만날 거라고 그 돈 아껴가면서 사람 커피값 사주고 밥 사주고 시간 내고. 근데 지금은 부산에서는 시기질투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서울에서는 우리 집에 와서 자. 제 집이 없어도 재워줍니다. 무조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밥 만나면 먼저 사줍니다. 저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전 북포럼에서 제 첫 번째 꿈이 평생 밥 얻어먹는 남자였는데 대전 북포럼 이후로 제가 밥을 단 한 번도 사지를 않았습니다. 네, 다 얻어먹었는데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라 밥 사주면 다른 걸 선물했습니다. 뭐 책을 선물하든 아니면 뭐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뭐 제가 가진 범위 내에서 선물을 하든 그게 저는 베품이고 여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제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그냥 다녀도 사람들이 챙겨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에. 29살 청년 길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 대한 진심이나 가치를 알아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를 사랑으로 생각해 준 겁니다. 한 예로 최근에 많이 도움 주시는 한국역술인협회 부회장이시기도 하신 김민정 부회장님이라고 있으신데 3년 전에 책 인터뷰하러 간다 했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간 30분 늦었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3년간 저를 지켜보시고 그 부부께서 지금 또 저에게도 도움 주신다 하시고 또 좋은 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저를 강사로서 더 노력해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대전 북포럼 때도 얘기했지만 2인 2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는 의미인데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독서 모임하고 개개인이 다 존재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내가 돈을 쫓는다 해서 돈이 생기지 않고요. 내가 뭔가 지위를 오르고 싶다 해서 지위가 오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계기가 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인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협동, 포럼, 모임입니다. 모임.
뭉쳐서 뭔가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맥적인 걸 극복할 수 있고 보다 일반적으로 되는 것보다 친해질 수 있고, 지금도 스마트폰이든 밴드,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포럼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옛날엔 어떻겠습니까? 일일이 문자하고 삑삑 돌리면서 와, 세상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좋아진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좋아진 걸 통해서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그 부분에 SNS가 어떤 퍼거슨 감독님께서 인생의 낭비다, 뭐 어떤 분은 폐해다, 비난도 막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한테는 인생을 바꾼 아주 소중한 작품이자 은혜를 주신 고마운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SNS 작가라 하고 이런 의미를 전하는 겁니다. 평균 이하의 사람이, 나이가 어린 청년이 감히 어른한테 제가 가진 경험, 왜? 어른들은 못 겪어봤거든요. 그런 걸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분 한 분한테 또 다른 삶의 계기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반면교사의 최종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반면교사. 화복을 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한테 있어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와 나쁜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화복이 복으로 바뀐다는 걸 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책이 잘 되진 않았지만 지난달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장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그 계기로 저를 외면했던 시기주타하는 오해하거나 저를 외면했던 사람분들이 다 같이 뭔가 해보자, 강연해보자, 뭔가 작품 해보자 연락이 옵니다. 연예인도 똑같아요. 인기가 없을 때 조금씩 올라갈 때 시기주타하고 어떻게든 그거 하려고 하다가 이 걸그룹 여자친구도 저랑 같이 산 거 같거든요. 사랑인 어몽기 씨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정도의 범위, 그 사람의 깎아내리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제가 말씀드린 이 화복을 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참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안 좋은 거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독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화복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전화위복하고 더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일어설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연구하는 걸로 이창민의 반면교사 그리고 세상을 보는 안경 세안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